single morning. 금요일 아침 글로벌 랩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시는 대로 어제 휴장이었고 오늘이 이제 이틀 만에 개장을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월가가 이번 주 들어서 내리 상승을 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의 상승 마감을 오늘 새벽에 이뤄냈고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증시 개장에 있어서 특별히 분리할 거는 없겠지만 일단 또 주간 마지막 거래일에 와 있는 만큼 주말을 앞두고 갑작스런 외국인들의 현금 확보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기를 좀 바라봅니다. 월가의 4거래일 연속 상승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아는 대로 6월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멕시코산 공산품에 대해서 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죠. 그런데 이게 조금 연기될 수 있다. 유예시킬 수 있다. 트럼프의 주특기죠. 이런 소식이 나와서 오늘 월가는 장 후반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또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에 현재 2천억 달러 관세 더하기 3천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G20에서 시진핑을 만나본 다음에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G20 끝나고 나서 진짜로 3천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트럼프는 이거 G20 때 얘기해서 좀 봐주려고 했는데 시진핑이 또 꼬름하게 나와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때렸다 관세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가운데 이번 주말에 오사카에서 재무장관 회담이 있는데 여기서 시진핑하고 문우신하고 이강 미중 양국 재무장관이 회담을 가질 예정이고요. 여기서 일단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중요한 뭐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않겠죠. 감히 지금 2주 뒤에 대통령 둘이 만나기로 했는데 재무장관 둘이서 그렇게 스포일러가 될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일단 이 자리에서 실무적인 어떤 토대를 마련한 다음에 그라운드 워크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2주 뒤에 회담을 한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미국 증시를 들어 올렸던 호재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블룸버그에서 오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6월 10일로 예정된 멕시코를 상대로 한 5% 관세 부과. 또 이게 만약에 시작되면 또 더 무서운 게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자들 단속을 협조 안 하면 매월 5%씩 올려서 10월 달에 25%까지 한도치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월가에서는 일단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 유예가 되더라도 단기성 호재로 일단 오늘 받아들이는 게 좋고 완전 타결 시까지에는 마음을 놓지 말아라라는 의견이 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또 월가의 어떤 이제 상승 동력이 됐던 또 하나의 재료는 바로 펀더멘탈 경제 지표였는데요. 오늘 발표된 미국의 무역 수지 4월 결과가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압박들이 지금 실물 경제에서 통하고 있다고 좋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글로벌 교역량 중에서 상당 부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미 수출 수입이 각국에서부터 줄어든다는 것은 글로벌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봐야 될지 일단은 트럼프는 표정 관리를 잘 했는데요. 이번에 보면은 이렇게 수출입이 동반으로 감소를 했는데 특히 수입 감소폭이 더 커서 미국의 4월 무역 수지 적자폭이 줄어드는 결과를 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수입량이라는 게 글로벌 소비하고 성장을 동시에 좌우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해서 어떤 기축통화국의 어쩔 수 없는 멍해라는 생각보다는 자꾸 손해를 본다는 쪽으로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결과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폭이 줄었다는 것은 이제 글로벌 성장 전망도 역시 하향될 수밖에 없고 미국의 2분기 GDP 전망치도 1.3%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1분기 3.1에 비하면 숫자도 반대고 상당히 대비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들어서 4거래일 연속 미국 증시 상승에는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당연히 들어있죠. 마켓워치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육상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총을 빵 쏘면 이제 출발하는 데 있어서 부정 출발을 경계하는 뭐 그런 그림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현재 다 금리 인하가 빠르면 7월, 늦어도 올해 내로 2번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 섣불리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아시는 대로 이제 7월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게 지금의 이제 강세장인데, 물론 이제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증시 격언도 있어서 5월 달에 쉬었던 사람들이 이제 6월 들어서 증시에 돌아오려고 보니까 한 달 만에 주가가 많이 싸져 있네, 이래서 이제 열심히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7월 FMC가 7월 30, 31일 양일이잖아요. 이거 지금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준 역사상 봤을 때 연준이 경기 침체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을 때 평균 횟수가 3번이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를 또 봤을 때 첫 금리 인하 이후에 S&P 500 지수가 다음 해에 9.5% 올랐는데, 오히려 마지막 금리 인하한 다음에 S&P 500 지수는 22% 올랐기 때문에 첫 금리 인상에 베팅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첫 금리 인하에 베팅하기보다는 첫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는 무조건 증시나 경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걸 감안한다면 너무 첫 금리 인하에 베팅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협박성, 압박성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첫 관문이 드디어 오늘 밤에 있습니다. 바로 5월 정부 고용 보고서 발표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전망 보겠습니다. ING 리서치에서는 일단 오늘 밤 고용 지표가 최대한 나쁘게 나오기만을 월가에서는 바라고 있을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고용 지표가 갑자기 뜬금없이 좋아 버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명분이 줄기 때문인데, 우리가 지금 휴일로 현충일 휴장인 날 새벽에 나왔던 ADP 고용 같은 경우에는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서 현재 월가의 눈높이는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이런 무역 분쟁의 영향권에서 과연 고용이 제조업 위주로 줄어들긴 하겠지만 시급 인상률이 얼마나 또 버텨주느냐가 또 중요하고, 월가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고용지표 호조를 바라지 않고 있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고용지표가 이 상황에서 부진하게 나온다면 트럼프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보시는 대로 미국의 이제 그 고용 업종별로 보면은 요 제조업 쪽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고, 서비스업이 계속 이제 강력하게 지탱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득실을 따질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향연이 오늘 밤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우리 이제 이번 주 벌써 마지막 거래까지 와 있는데요. 과연 오늘 외국인들의 투심은 어떨지,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예정돼 있는 고용 지표에 우리는 어떻게 오늘 대응 전략을 짜야 될지 월가 현지 전문가들의 생생한 시각을 들어보겠습니다.